네, 2026년 수능 특강 영어에 17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에 적합한 위치 찾기 유형이에요. 정말 오답률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건 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고, 한두 문장을 놓쳤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사이에서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더 난이도가 좀 높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게이트웨이에서 나왔듯이 however 같은 연결사가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거에 맞춰서 '아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형 첫 번째가 있습니다. 자 이렇지 않고서는 이제 두 번째 유형은 뭐가 나오냐면 2차어를 사용하게 되는 이제 그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어라고 한다면은 뭐 대명사라든지 지시사라든지 요런 게 사용이 되게 되는데 앞에서 언급이 되었던 것인지 안 되어 있던 것인지를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서는 만약에 주어진 글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주어진 글이 들어가는 그 자리 앞과 뒤에가 인제 어떤 흐름상에서 이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접속사가 있는 유형. 그 접속사로 인제 그 딱 들어갔을 때 특히나 이런 역접의 접사인 however 또는 대조의 연결사로 쓰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는 앞뒤 내용이 이제 뒤집히거나 아니면 이제 상반되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거나 그렇게 될 거고요. 만약에 therefore 같은 접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앞에서 인제 설명한 것을 마지막에 정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문장을 집어넣는 그런 유형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접사로 파악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2차어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차원으로 파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대명사나 지시사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 이제 이런 경우에서는 흐름이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이 글이 주어진 글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받아줄 수 있는 명사가 없는데 2차어 is나 뭐 they나 these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글의 흐름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인제 출제가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접사가 있는지 아니면 2차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문제를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지문에서 2차어나 아니면은 접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글이 들어가고 나서 2차어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답의 근거가 주어지지 않는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깐요. 친구들이 '나는 이 문장 삽입 유형이 너무 많이 틀린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어떤 문제들을 끄집어 와서 얘가 왜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그 답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게 꼭 인제 어떤 내용을 이해를 해서 '내용이 이랬구나.'라고 보기보다는 글의 흐름이 이 부분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이어지지가 않았었는지 이게 이 글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흐름이 어떻게 깨지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연습이 계속 인제 되어진다면 문제를 푸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게이트웨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 수능 38 번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however이라는 이제 대조의 혹은 인제 역접의 접사가 들어갔죠. 자, 하지만 without any special legal protection 했으니까 어떤 이제 무역의 비밀, 어떤 영업 비밀에 있어서의 특별한 법적 보호가 없이는 the secretive inventor 했으니까 비밀이 많은 이런 이제 발명가는요, risk에서 위험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이제 뭐 직원이나 아니면 이제 계약자가 will disclose 했으니까 disclose 하면은 이제 뭐 폭로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영업상의 그런 비밀을 이제 폭로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글에서 일단 however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제 친구들이 정리를 하고 가야 되죠.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however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자 보호 조치가 없어. 법적인 보호 조치가 없어. 그러면 비밀을 폭로하게 되겠구나'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내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인제 법적 보호 조치가 없어? 그럼 비밀을 폭로할 수 있어? 그러면 앞에서는 아마 문제가 없는 상황.
문제가 없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however이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다가 하지만 보호 조치가 없어? 그럼 비밀이 폭로될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뒤에는 문제 상황이 계속 존재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들어가는 거죠. 어디까지가 괜찮았다가 어디부터 문제가 되는지 그 부분을 찾아내야 however이라는 역접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trade secret 했으니까 영업 비밀, 이제 법적, 영업 비밀 법적 법은요,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영업 비밀법이 되겠네요. 자, 영업 비밀법은 aims to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냐면 promote innovation 혁신을 뭔가 이제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although 모지만 그것이 이러한 목표를 아주 다른 방식으로 이런 특허보호법과는 완전 다른 방법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만 어쨌든 혁신을 보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글에서 그러니까 그다음 글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영업 비밀법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설명은 다 하고 나서 선생님이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notwithstanding the advantages of obtaining a patent 했으니까 인제 어떤 특허 취득의 어떤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많은 장점이 있지만 인제 많은 장점이 있지만 많은 그 뭐죠? innovators 혁신가들은요. 뭐 하기를 더 좋아하냐면 그들의 혁신을 through secrecy 했으니까 어떤 비밀 유지를 통해 가지고 혁신을 보호하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자, 그럼 특허 취득의 장점이 많이 있지만 그거를 견디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비밀 유지를 통해서 나의 혁신을 이제 뭐 지키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네요. 자, 그럼 they may believe 그들은 믿을지도 몰라요. 인제 이런 그 패턴트를 그 특허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과 이런 지연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러니까 특허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또는 이런 비밀 유지가 더 그들의 어떤 발명품을 더 잘 이제 지켜줄 거고 그들의 이익을 더 지켜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허 취득을 안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 없죠? They might also 그들은 또한 믿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끊으면 안 돼요. 또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사이에 however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 혁신이 그들의 어떤 발명품이 더 잘 이용될 수 있다고. 근데 over a longer period of time than a patent would allow 했으니까 특허권이 허락해 주는 그 시기보다 더 긴 시간 동안에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특허 기간 너무 짧아. 나 특허 안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발명가들이 뭔가 발명을 할 때 특허 취득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들어가죠. 자, once the idea is released 됐으니까 그 아이디어가 일단 방출되고 나면 자, 어떤 아이디어요? 안 나왔죠. 방출되고 나면 뒤에도 보세요. It will be free as the air. 그러니까 공기처럼 자유롭게 될 겁니다. 그들의 어떤 이제 그 free market economy 했으니까 자유 경제 체계에서 배경 규범에 따라서 공기처럼 공짜인 free 자유인 뭐 무료인 상태가 되어 버릴 겁니다. 그럼 비밀 유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비밀 유지가 안 된 상황입니다. 마이너스한 상황이 여기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아이디어 나의 혁신 얘가 이제 그 폭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얘가 무료로 풀리게 되었죠. 기밀 유지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however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the idea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여기 이제 여기로 볼게요. the 뭐죠? proprietary information이라고 이제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독점 정보, 나만 알고 있는 정보, 이 아이디어가 이제 방출이 되어지면 이렇게 되는 이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however 때문에 답은 4번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such a predicament, 그러니까 이러한 곤경은요, 내가 이제 비밀 유지가 된 이런 문제 상황이 아마도 이제 어떠한 발명가가 이제 근데 뭔가 이 비밀 유지에 의존하려고 했던 이 발명가가 결국에는 뭐 하게 되냐면 이제 많은 양의 어떤 자원을 building high 했으니까 더 높은 그리고 이제 뭔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펜스를 그 어떤 울타리를 짓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다시 볼게요. 너네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앞으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4번으로 풀어냈어요. 근데 4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러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 번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영업 비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특허 대신
특허 대신 사용이 되는 거래요. 특허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허 대신에 이제 사람들이 비밀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자, 특허 대신에 비밀 유지를 하는 이유를 2번 문장 뒤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2번 문장 뒤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유 첫 번째 뭐 인제 비용도 많이 들잖아. 그리고 3번 뒤에서 이유 두 번째 근데 이거 시간도 많이 들거든. 그다음에 이제 4 번에 이제 4 번에서 뭐가 들어가게 되는 거냐면 4번 내용에서 "그래 그럼 비밀 유지만 해도 되지.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특정 법률이 없잖아. 보호 조치가 없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비밀 유지가 안 돼. 너네 비밀 유지하고 싶지만 그게 안 돼."라고 얘기가 들어가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어떤 비밀 폭로가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인제 어떻게 되는 거죠? 비밀 폭로가 되어지고 나면 영업 기밀이 인제 폭로가 되고 나면 "이거는 인제 피해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5번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더 큰 어떤 비용을 쓰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시간과 비용을. 왜냐하면 내가 더 높은 울타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나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답은 이제 4 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위에는 비밀 유지만 해도 괜찮아. 근데 이제 4번 문장에 딱 들어가면서 근데 이런 법률적인 조치가 아예 없잖아? 그럼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영업 비밀법이 필요해."라는 내용이 아마 뒤에서 더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답률은 높았지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차근차근 좀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우리 however 어떻게 된다 그랬죠? 딱 우리가 주어진 글에서 however이 보이는 순간 '이거 뭔가 역접이 있겠는데? 앞뒤 내용이 이렇게 바뀌겠는데?' 라는 걸 생각하고 들어가자는 거죠. 네. 1 번으로 넘어가서 1 번에서도 바로 벗이 보이네요. 보이시죠? 그러면 '아 그러면 얘도 뭔가 이야기가 틀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문화적인 동물들은요 그들의 사회에 맞춰 들어가요. 그리고 사회의 어떤 기준이 바뀜에 따라 뭐 이제 매년 바뀌거나 또는 이제 세기마다 바뀌거나 해서 사회적 기준이 바뀜에 따라 각각의 이제 개인들은요 배웁니다. learns to want 그러니까 원하는 법을 배워요. 근데 무엇을 whatever 뭐뭐 하는 어떤 것이든 라고 해석하면 되니까 현재의 그 좋은 삶을 인제 뭔가 더 좋은 삶을 추구해 주게 되는 그래서 인제 더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벗이 딱 나오는 순간 이것도 역접이 되겠는데 얘네 이 벗 뒤에 뭐가 나왔냐면 문화적 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문화적 동물은 뭔가 사회에 맞춰서 산다. 뭐 사회의 인제 욕구에 맞춰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벗 앞에 문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냐면 아마 문화적 동물이 아닌 거 나오지 않을까요? 사회적 욕구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고요. 이 벗 뒤에는 아마도 사회적 욕구를 인제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한번 볼게요. The power of social comparison 했으니까 사회적 비교의 힘은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의 동기부여에 있어서요. 자, 문화적 동물들은요, 그들의 목표를 다른 사람들, 그 이제 다른 우리 커뮤니티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것에 의해서 그의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얘네들도 지금 문화적 동물 얘기가 나왔네요. 문화적 동물 얘기죠. 이거 지금 무슨 얘기했냐면 사회적 비교, 그러니까 사회적, 문화적 어떤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아주 큰 동기부여가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인제 나의 목표를 세우게 된다. 자, 그다음에 2번 뒤에 만약에 자연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면 근데 우리를 음식을 찾고 그냥 단지 음식을 찾고 그리고 같이 살아갈 사람을 찾고 인제 내가 살 공간을 찾는 것으로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먹고 자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라면 사람들은 뭐 할 것이다? 거의 어떠한 욕구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무슨 욕구? 인제 방법인데 그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방법을 찾을 욕구를 거의 갖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뭐 하면 그 기본적인 자연적 목표가 그 뭐죠? 충족이 되고 나면. 자, 그럼 기초적인 자연적 목표가 달성이 됐어요.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된다?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그냥 생존만 중요해진 문화가 없는 동물입니다. 그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벗 앞에는 아마 문화가 없는 동물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욕구도 없을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what is a luxury for one generation? 그러니까 한 세대에게는 사치품이었던 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케이블 텔레비전이나 아니면은 이제 세컨카라든지 이런 것들이 럭셔리였던 것이 인제 그다음 세대에서는 필수품으로 여겨집니다. 이거는 사치품을 갖는 건 문화적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주어진 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요. 주어진 글에서 "바뀐다."라고 나왔거든요. "사회의 기준이 바뀐다. 이 기준이 사치품이었던 게 필수품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인제 문화적 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2 번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문화적이지 않은 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번에서 답이 인제 들어가야 아니 3 번에서 답이 들어가야지 맞는 거죠. 2 번이 아니라 3 번에서 답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문화적이지 않고 쪼끔 그냥 이제 생존만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거든. 하지만 이렇게 뭐 원하는 게 없을 거지만 딱 들어가면서 하지만 "문화적인 동물들은 안 그래. 사회 기준 바뀌잖아. 내가 원하는 것도 바뀌어져. 사치품이었던 것도 필수품이 되게 돼.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거든."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벗은 아예 글의 흐름을 뒤집어 주는 역접의 의미였다라기보다는 인제 그 글을 한번 인제 다른 "그렇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가정이 들어가고 나서 다시 인제 본론으로 돌아오게 되는 글의 구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뀌는 그런 기준, 그 행복의 기준은 사람의 동기적인 유연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인제 우리의 이웃들과 맞춰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이제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하나의 요소, 바뀌지 않은 요소는 문화적 동물은 다른 이런 동료들과 맞춰 살아가기 위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사회적 비교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문장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문화적 동물 어떻다? 커뮤니티에서 목적을 달성한다. 목적을 설정을 한다. 2 번에서 이제 근데 만약에 문화가 없잖아? 그러면 동기 이제 내가 목적도 없어. 먹고 살기만 해지면 목적이 없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3 번에 딱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하지만 문화가 있잖아? 그러면 어떤 목적도 변화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목적이 어떻게 변하냐면 욕구가 변하게 되는데 뭐 사치품이었던 것이 이게 인제 뭐 필수품이 되는 이런 변화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 유연성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래서 다른 동료를 따라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의 근거를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had little urge 다른 색깔로 한번 해 볼게요. 거의 어떠한 길을 찾을 만한 어떤 욕구도 없다. 하지만 뭐 한다?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개인들은 원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요렇게 however로 역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3 번으로 고르시면 되고요. 자, 우리 2 번은 쉬우니까 간단하게 또 한번 볼게요. 자, upon closer analysis, however, 또 however 나왔네요. 자, 하지만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예상을 먼저 해볼게요. 자, 하지만 더 가까운 분석을, 더 면밀한 분석을 해보면 우린 깨닫게 됩니다. 그 물체라는 게 가지였구나, 작은 나무에서의 가지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너는 그냥 길을 갑니다. however 뒤에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면밀한 분석이 있다라고 분석이 있으면 아 이거 나뭇가지네 그냥 가야지 하고선 한대요. 그럼 앞에서는 하지만 그 앞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냐면요.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면밀한 분석을 안 하다가 하지만 분석하고 나면 자신의 갈 길을 간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되겠어요. 자, 미국의 이제 신경과학자인 이 사람이요. 자,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인간은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거는 다가오는 이런 이제 그 정보를 계속해서 사이즈 앞 했으니까 이제 뭐 계속 감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before 뭐 하기 전에 그의 의식적인 어떤 인식으로 오기 전에 다가오는 정보를 뭔가 맞추게 되는 그런 위험 감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것이 이런 정보가 위협적이다라고 느끼게 되면 그것은 그냥 인제 공포 반응을 가지게 돼요. 자, 이런 무의식적인 분석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면밀한 분석이 아닌 거죠. 그냥 굉장히 빠르고 빠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crude 했으니까 허술하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실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거 면밀한 분석이 아닌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좋은 거예요. it 가주어, to가 진주어. 근데 가지 얘기가 나오기는 너무 이르죠. 자, 근데 좋은 거래요. 그래서 인제 어떤 2차적인 세분화된 정보 처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이러한 실수들을 오류들을 교정하기 위해서요. 자, 생각해 봅시다. 너가 하이크를 갔어요. 그리고 아주 크고 이제 마르고 또 이제 갈색의 물체를 인제 가는 경로 중간에 봤습니다. 자, 너의 첫 번째 생각, 다시 말해서 면밀한 분석이 아닌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생각은요. "is a snake." 했으니까 '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는 멈추죠, 빠르게. 인제 숨을 딱 멈추면서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춥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You performed an initial." 초기에 이런 이제 허술한 면밀한 분석을 하게 되고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나서 더 세분화되고 의식적인 분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 스네이크다.' 하고 어떻게 되죠?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근데 however 하지만 어떻게 된다? '이거 물체가 가지구나.'라고 생각을 면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뭐 하죠? 다시 가던 길을 간다. 자, 멈췄다가 가던 길을 간다. 5 번을 답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제 however 면밀한 분석이 아닌 거 '이거 뱀인데?'라고 생각하다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니 '아 가지구나.' 하고선 '나의 갈 길을 간다.'라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 위험 감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빠른 분석입니다. 1번 뒤에 빠른 분석이고요. 빠른 분석이다 보니까 허술해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이제 처리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네, 너무 허술하니깐요. 그래서 인제 한번 가정을 해 봅니다. 만약에 너가 위험을 감지했어. 갈색 물체를 보게 됐거든. 자, 그러면은 이제 빠른 분석을 먼저 하죠. 허술하겠죠. 빠른 분석 뭐예요? '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제 여기 우리가 인제 그다음 문장에서 딱 바로 들어가면서 5 번에서 however 하지만 빠른 분석 말고 뭐가 필요하다 했죠? 세부적 정보 처리가 필요하다 그랬죠? 면밀한 분석을 해 봅니다. 그랬더니 '아 이거 지금 스네이크 아니고 나뭇가지구나.' 그래서 a branch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 길 가요. 자, 그래서 인제 우리가 결론, 무의식적 분석을 먼저 한 후에 그다음에 인제 세부적 처리를 한다. 세부적 분석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답은 구하기 좀 다른 것보다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however이 나오면 내가 처음부터 '아 글이 이렇게 흘러가겠다.'라는 걸 먼저 예상하고 지문으로 들어가는 거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좀 이어 가지고 인제 이러한 however 역접이 없는 문제도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